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유희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NTN Satellite Communication Service and Standardiz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들 위성 그러면 나와는 어떤 다른 세계의 어떤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성들을 기존에 어떤 형태로 썼었느냐 한번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TV에서 광고하기를 위성 생중계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위성을 통해서 그 경기 장면을 바로바로 실시간에 밤새워서 저희가 집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위성을 통한 어떤 방송 서비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리듐이라는 위성 전화기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군인들이 조그만한 디쉬 안테나를 갖고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그래서 현재 전장의 상황을 본부로 알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방송은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이리듐이나 아니면 군용 통신 같은 거 보면은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것을 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14에 위성 커넥티비티 피처가 들어갔다, 이런 발표가 최근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는 뭐냐면 미국 같은 어떤 경우에는 내셔널 파크들 같으면은 휴대폰이 안 잡히거든요. 아예 셀룰라 서비스가 안 잡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렇진 않지만 내 휴대폰을 갖고 위성이랑 이렇게 잘 온라인이 돼 있는 상황이 되면은 긴급 텍스트 메시지를 911에 전송되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성이 더 이상 어떤 특수한 군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통신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휴대폰을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TN이라는 건 뭐냐? NTN의 반대의 개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개념을 TN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TN이라 그러면 Terrestrial Network, 즉 지상망, 한국말로는 즉 지상에 있는 기지국 또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AP에서 지상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을 TN이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NON, 난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공중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체가 하나의 네트워크 엔티티가 돼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꾸며나가는, 그러니까 지상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NTN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NTN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NTN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TN의 어떤 보완제 역할로서의 어떤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면 TN에서 보완해야 될 게 뭐냐? TN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 아까 말했던 아주 산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태평양 한가운데 이런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에서도 위성이나 비행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TN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게 바로 NTN의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TN과 NTN을 인티그레이션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3D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미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통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6G의 최종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있는 네트워크 엔티티들 말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트워크 엔티티, 즉 NTN을 꾸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 이 표에서 보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에 3개는 위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맨 밑에는 그냥 단순한 비행체, 그러니까 UAV도 될 수 있고 햅스라 그래가지고 에드벌룬 타입의 어떤 통신용 장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시면 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정지궤도 위성 지오 세덜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35,000km 상공에 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00에서 25,000km 상공에 중궤도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은 300에서 1,500km 상공,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밑에 어떤 비행체 같은 것들이 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오빗 관점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에어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 머리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중궤도 위성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이 떠 있기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를 빙빙빙 돌아가는 무빙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성 플랫폼 또는 비행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NTN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비행체 아니면 위성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페이로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페이로드 타입은 트랜스페런트, 그냥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은 신호를 그냥 증폭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주파수만 조금 바꿔주거나 해서 그대로 보내는 트랜스페런트 모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지국 자체를 위성으로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기지국 기능을 일부러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받은 거를 다시 한번 디코딩했다가 인코딩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것을 리저너러티브 페이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랜스페런트 이런 페이로드 타입에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이런 NTN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뭐 가장 처음에 단말이 있어야겠고요. 근데 이 단말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할 수 있죠. 위성 전용으로 위성 안테나를 갖고 있는 V셋 단말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아이폰에 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 직접 단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 역할을 하는 NTN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5G 코어망이라든지 퍼블릭 데이터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비행체, 위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예전 지상망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단말로 바로 와서 링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 기지국에서 단말까지 오는 링크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링크, 즉 게이트웨이에서 위성까지 가는 링크를 우리는 피더 링크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성과 위성 사이의 링크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인터세돌랄 링크, 그 다음에 단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성에서 단말까지 내려오는 서비스 링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NTN을 표준화하고 있는 3GPP에서는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NTN의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두 가지는 정지궤도 위성인데 주파수에 따라서 또는 단말의 타입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저궤도 위성, 600km 상공에 있는 저궤도 위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파수와 단말의 타입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헵스와 같은 어떤 비행체 같은 네트워크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는데요. 5G 코어 네트워크 또는 6G 코어 네트워크가 물려있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게이트웨이에서 위성까지 피더 링크로 연결되고, 위성과 위성 사이에 링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성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서비스 링크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단말에서 직접 위성이랑 접속하는 요 서비스 링크가 우리가 말하는 표준화를 해야 되는 어떤 3GPP 애단에서 표준화를 하는 NTN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6기가 언더 대역을 사용하기도 하고 6기가보다 높은 KA 대역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성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셀 사이즈가 최대 35,000kg 지름을 3,500kg라는 커다란 지름을 갖기도 하고, 에리오 같은 경우는 1,000kg 정도의 지름을 갖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N 대비 달라지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기지국에서 단말까지 가는데 위성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각 단말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딜레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동기 맞추는 것도 훨씬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NTN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NR의 규격을, 그러니까 지금 5G의 규격을 최소한으로 바꾸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는 게 바로 NTN의 표준화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런 NTN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어떤 목표로 쓰는 거냐, 그래서 NTN의 서비스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continuity, ubiquity, 그 다음에 scalability,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ontinuity라는 것은 TN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산악 지역이나 해양 지역을 커버하는 것을 continuit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ubiquity라는 것은 TN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망가졌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뭐 아우티지가 났다, 이랬을 때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걸 ubiquity. 그 다음에 TN이 있긴 있는데 현재 TN에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뭐 유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뭐 NTN 쪽으로 오프로딩 시키는 역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세 가지가 TN의 주된 어플리케이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한번 구분해 본 건데요.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진짜 NTN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쉬핑 컴퍼니에서 우리가 그 컨테이너에 제품을 싣고 이거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보는데, 이 제품이 온도나 습도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컨테이너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공장에서 나와서 항구까지 가고, 항구에서 근해까지는 TN, 지상망이 있으니까 그걸로 모니터링이 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TN이 안 되고 NTN으로서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위성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성 Io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물류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해양이나 아니면 뭐 산악 지역에 있는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싶다. 뭐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가 있던 태풍 문제. 태풍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해수면의 온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TN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위성을 통해서, 위성 IoT를 통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아니면 지진, 홍수, 이런 형태로 해서 TN 네트워크가 망가졌을 경우, 그랬을 때 보완제 역할로서 위성으로서 어떤 필수적인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라든지 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 발표에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뭐 어떤 회사에서 광산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광산이 있고, 그 광산을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서 리모트로 마이닝하고 싶다, 리모트로 그 광산을 채굴을 하고 싶다,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네트워크를 꾸밀 때 위성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광 케이블, 해저에 뜨려 있는 광 케이블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왜 위성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회색 그래프로 해서 밑에서 이렇게 쭉 해서 기울기가 좀 깊게 올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가 있고요. 그 사이의 거리가 몇천 킬로, 만 킬로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그 송신기에서 수신기 사이에 갔다 왔다 하는 라운드 트립 딜레이를 측정을 한번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 케이블을 따라서 빛을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라운드 트립을 계산하는 거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위성으로 뛰어 올리고 위성과 위성 사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위성에서 내려오는 서비스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보내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광 케이블의 문제가 뭐냐면, 광 케이블에 매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의 빛의 속도의 한 5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딜레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위성을 쓰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데 보내더라도 위성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맨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위성의 고도가 한 5,500km, 550km 상공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300km 상공에 위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슬로ፕ 자체는 광 케이블에 의해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빛의 속도로 그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다 보면 뉴욕과 더블린 또는 상파울로에서 런던, 이런 어떤 대륙과 대륙 사이의 커넥션을 생각할 때 그 레이턴시를 고려하다 보면 광 케이블, 해저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위성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이턴시 관점에서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발표했던 그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개념이랑 이렇게 엮여서 생각하면, 광 케이블 대신에 위성을 백본으로 쓰면 우리가 좀 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단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엣지인데, 그러니까 모바일 엣지 앳 세떨라이트. 이 얘기는 뭐냐면 위성에서 여러 명의 넓은 영역에 있는 여러 명한테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서비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즉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본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로드캐스팅, 멀티캐스팅 형태로 해버리면 넓은 지역에 있는 트래픽을 손쉽게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성의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화에서는 3GPP에서 릴리즈 15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현재 갖고 있는 지상망에 있는 5G NR의 규격을 최소한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위성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디플로이먼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정의했던 게 릴리즈 15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의 큰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해서 동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거냐, 재전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핸드오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뭐 릴리즈 16과 17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릴리즈 18에서는 위성 전용 단말 말고 내 휴대폰에서 직접 위성 통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서포트할 거냐, 그 다음에 TN과 NTN 사이의 인터워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릴리즈 17 관점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변화로서 위성을 서포트하려다 보니까 위성 그 기술을 많이 바꾸는 것보다는 위성 이 NTN을 서비스하는 단말의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함으로써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관점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트랜스페런트 모드만 서포트를 하고, 단말이나 그 다음에 위성의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항상 모든 네트워크가 갖고 있을게 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딜레이를 예상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피티션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쓰지 말자.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전략으로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 다이렉트 액세스, 스마트폰의 다이렉트 액세스나 TN과 NTN 사이의 공존 문제가 최근에 릴리즈 18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에 다이렉트 액세스 한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보고 멀티미디어 보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 메시지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보이스 콜 정도는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한번 서포트를 해보자,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실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위성 통신이 가능할까, 그 정도 파워가 나올까 를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지궤도 위성, 즉 35,000km 상공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뭐 V셋 단말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CNR, 즉 캐리어 투 노이즈 레이쇼, 어떻게 보면 SN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양수로 보장되고, 근데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되면은 통신 파워도 그렇고 안테나 개인도 작다 보니까 SNR이 이렇게 CNR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LEO 관점에서 보면, 즉 600km 상공에 있는 LEO 관점에서 보면은 핸드헬드 디바이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양수의, 즉 6.6dB, 2.8dB라는 업다운 링크 CNR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음성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데서 모티브를 잡아서 지금 릴리즈 18에서는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통신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번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면 NTN이라는 게 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TN의 보조제 역할로서 많이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서비스 캐릭터리스틱을 보면은 컨티뉴이티, 유비퀴티 아니면 스케일러빌리티, 즉 TN의 보조제 역할로서 진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얘기들보다는 위성통신이 진짜 3D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커버리지를 추구하는 6G 또는 그 이상 7G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미래 네트워크에서 이런 고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위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부터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우리 통신 환경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